어느 날 뽀삐 아줌마가 미피를 초대했어요. 과자랑 차를 주신다며 말이죠. 미피는 가도 되는지 엄마께 여쭤봤어요. 그럼 가도 되고 말고 미피. 대신 스쿠터 탈 때 조심해야 된다. 밖은 쌀쌀한 데다가 눈이 오면 길이 미끄러지니까 말이야. 조심할게요, 엄마. 그리고 뽀삐 아줌마가 구워주신 과자도 꼭 갖다 드릴게요. 미피는 스쿠터를 타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뽀삐 아줌마 댁에 무사히 도착했지요. 뽀삐 아줌마는 맛난 과자도 굽고 차도 끓여주셨어요. 둘은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미피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죠. 그때 따르릉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너희 엄마 전화다, 미피. 눈이 막 쏟아질 것 같으니까 그만 집에 오라고 하시는구나. 어떡해. 미피가 말하길 정말 즐거웠어요, 아줌마. 그런데 이만 가봐야겠어요. 미피는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맸어요.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려는 순간 엄마께 드린 약속이 떠올랐지요. 아참, 엄마께 드릴 과자를 좀 가져가도 될까요? 그럼 되고 말고. 아줌마는 조그만 가방에 과자를 담아주셨어요. 그리곤 스쿠터에 달린 바구니에 넣어주셨지요. 스쿠터 탈 때 조심해라, 미피. 미피가 집으로 향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미피는 아주 조심스레 스쿠터를 몰았지요. 어느덧 눈이 잔뜩 쌓였고 길도 아주 미끄러워졌어요. 언덕을 내려가려던 미피는 그만 화당 넘어졌지 뭐예요. 다친 곳은 없었어요. 하지만 미피는 스쿠터를 끌고 가기로 마음먹었지요. 한편 엄마 토끼는 걱정이 됐어요. 아우, 미피가 별일 없어야 될 텐데. 순간 미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제야 안심이 됐지요. 엄마는 재빨리 문을 열어줬어요. 잘 다녀왔니, 미피? 스쿠터를 타지 않고 걸어와서 정말 다행이다. 원래는 타고 왔어요. 그런데 미끄러워져서 그만 넘어졌지 뭐예요? 그래서 걷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아참, 아줌마가 구워주신 과자도 가져왔어요. 미피는 가방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과자가 어디로 간 거지요? 아우, 난 몰라. 넘어지면서 과자가 다 부서졌나 봐요. 가방 속이 온통 부스러기 투성이에요. 그때 아빠가 오셨어요. 잘들 있었지? 밖에 흰 눈이 잔뜩 쌓여 있던데 우리 다 같이 썰매나 탈까? 싫어요. 너무 춥잖아요. 난 따뜻한 오븐 옆에 있을래요. 가서 과자나 한 판 구워야겠어요. 다들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리고 엄마 토끼는 과자를 구웠어요. 미피는 신나게 썰매를 탔고요. 어느 날 아침 미피는 잔뜩 들떠 있었어요. 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는 날인데 그런 날은 항상 신나는 일이 생겼거든요. 할아버지는 커다란 꾸러미를 들고 오셨어요. 엄마 아빠는 두 분을 마중 나오셨지요. 할머니, 할아버지 잘 오셨어요. 이렇게 뵈니까 정말 기뻐요. 아이고, 우리도 정말 기쁘다, 미피. 미피야, 여기 네가 좋아할 만한 걸 가져왔거든. 이 할아버지가 우리 미피한테 주려고 특별히 손수 만든 거란다. 와,
그게 뭔데요?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미피는 조심스레 꾸러미를 풀었어요. 그런데 글쎄, 예쁘게 색칠한 나무 스쿠터가 있는 거예요. 우와, 정말 멋지다. 조그만 바구니도 달려있네요. 와, 여기다 내 곰돌이 인형을 넣으면 되겠다. 정말 고마워요. 마음에 쏙 들어요, 할아버지. 미피는 당장이라도 스쿠터를 타보고 싶었지요. 그럼 놀이터로 가자. 거기 가면 탈 수 있을 거다. 아빠가 같이 가주마. 미피는 스쿠터를 타고 달렸어요. 바구니엔 곰돌이 인형을 넣고요. 아빠 토끼는 미피를 뒤따라가느라 힘껏 달려야 했지요. 어때, 곰돌아? 정말 신나지 않아? 곰돌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진짜 신나, 미피. 어느덧 미피랑 아빠는 놀이터에 다다랐어요. 그곳엔 멜라니가 놀고 있었지요. 안녕, 멜라니. 안녕. 와, 스쿠터 정말 예쁘다, 미피. 우리 할아버지가 손수 만들어주신 거야. 너도 한번 타볼래? 우와, 정말 고마워, 미피. 일단 곰돌이한테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물어봐야 돼. 아무래도 놀이터를 한 바퀴 돌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알았어. 곰돌이 태우고 한 바퀴 돌고 올게. 무사히 돌려보내줄 테니까 걱정 마. 멀어져가는 멜라니를 본 미피는 자기 차례가 너무너무 기다려졌어요. 새 스쿠터가 정말 좋았거든요. 돌아온 멜라니가 말하길, 스쿠터 정말 멋지다, 미피. 나도 아빠한테 하나 만들어 달래야겠어. 우리 둘이 같이 탈 수 있게 말이야. 우와, 그럼 진짜 신나겠다. 차를 마시러 집으로 가는 길에 미피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미피가 좋아하는 모습을 본 할아버지도 무척 기뻐하셨죠. 미피랑 아빠는 다음 날도 놀이터에 나왔답니다. 그런데 글쎄, 멜라니도 예쁜 새 스쿠터를 몰고 나온 거예요. 물론 곰돌이 인형을 태우고 말이지요. 두 친구는 곰돌이 인형과 함께 아주 멋진 오후를 보냈답니다. 미피는 동화책을 읽었어요. 요정님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이야기였지요. 미피는 요정님이 나타나면 무슨 소원을 빌까 생각해봤어요. 내 첫 번째 소원은 엄마 아빠가 날 영원히 사랑해주시는 거야. 하지만 늘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래서 다른 소원을 생각해봤어요. 미피는 산책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럼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그때 스너피가 나타나서 평소처럼 반갑게 미피를 맞아줬어요. 나랑 같이 산책하자. 미피랑 스너피는 산책을 하다가 메기를 만났어요. 메기는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죠. 안녕, 메기. 팔은 왜 그런 거야?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졌어. 그래서 다친 거 있지. 세상에, 하루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고마워, 미피. 그게 바로 첫 번째 소원이었어요. 제 소원은요, 메기 팔이 빨리 낫는 거예요. 미피는 메기한테 손을 흔들며 생각했어요. 미피랑 스너피가 숲으로 향하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산 챙기는 걸 금방 깜빡했지 뭐예요. 아우 참 이걸 어쩌지? 비가 뚝 그치고 영원히 안 왔으면 좋겠다. 미피는 정말로 비가 그치고 해가 뜨자 깜짝 놀랐어요. 내 두 번째 소원을 써버렸잖아.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나무도 자라지 못할 텐데. 이제 남은 소원은 하나뿐이었지요. 마지막 소원은 아주 멋진 데 써야지 안 되겠어. 미피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걸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중요한 소원을 떠올리려고 애를 썼지요. 미피는 꽃이 가득한 들판을 거닐었어요. 엄마 생각이 난 미피는 꽃을 꺾어서 집으로 가져가고 싶어졌지요. 엄마는 노란 꽃을 제일 좋아하시는데 여긴 온통 빨간 꽃이랑 파란 꽃밖에 없잖아. 마지막 소원으로 노란 꽃을 찾아달라고 할까? 순간 모퉁이를 돌자 노란 꽃이 가득 피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와, 마지막 소원은 다른 데 써야 되겠다. 내 소원은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야. 미피는 엄마께 드릴 꽃을 한아름 꺾었어요. 이제 3가지 소원을 다 빌었네. 집으로 가던 미피가 말했죠. 미피가 노란 꽃을 한아름 안겨드리자 엄마는 아주 기뻐하셨어요. 어머나, 꽃이 정말 예쁘구나 미피. 게다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란 꽃이네. 제 마지막 소원은 아이스크림 먹는 거예요. 미피가 말했어요. 엄마 소원은 뭔지 아니? 바로 우리 미피가 지금처럼 항상 예쁘게 자라주는 거란다. 그리고 엄마는 미피를 꼭 안아주셨답니다. 부엌으로 간 엄마는 스너피한테 시원한 물을 담아주셨어요. 미피한텐 아이스크림을 주셨고요. 방학이 돌아왔어요. 한 학기 수업이 끝나자 미피랑 아빠랑 엄마는 휴가를 떠날 준비를 했답니다. 미피는 어디로 가면 좋을지 지도를 봤어요. 작년엔 바다로 갔으니까 이번엔 산으로 가기로 했지요. 엄마 토끼가 말하길 따뜻한 옷을 챙겨야겠구나. 왜 엄마? 여름이잖아요. 가보면 알 거야. 아마 깜짝 놀랄 거다. 아빠 토끼는 긴 여행을 해도 될지 차를 점검했어요. 그리곤 떠났지요. 아름다운 언덕을 넘고 숲을 지나서 산을 올라갔답니다. 미피는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추워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차를 세우고 경치를 바라봤을 땐 모두 따뜻한 옷을 입고 있었지요. 더 높이 올라가자 미피는 곳곳에 쌓인 눈을 보게 됐어요. 거참 이상하네. 여름에 웬 눈이에요? 이제 알겠니 미피? 산은 높이 올라갈수록 추워지는 거란다. 아주 높은 산은 눈이 1년 내내 쌓여있기도 하는걸. 정말 산꼭대기에 도착하자 사방이 온통 눈이었어요. 겨울처럼 눈으로 놀면 안 돼요? 글쎄다, 직접 한번 알아볼까? 미피네 가족은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나게 눈싸움도 했지요.
어느덧 산을 내려갈 시간이 됐어요. 아래로 내려가면 갈수록 날씨는 다시 점점 더 따뜻해졌지요. 드디어 아름다운 호숫가에 도착했네요. 바로 여기서 휴가를 보낼 거란다. 저기 좀 봐라, 미피. 너한테 줄 선물이 있거든. 우와, 생각도 못했어요. 처음엔 눈이더니 이번엔 보트네요. 정말 꿈만 같아요. 엄마가 야영장을 만들 준비를 하는 동안 미피랑 아빠는 보트를 탔어요. 보트에 올라탄 다음 호수를 둘러보며 멋진 여행을 했지요. 야영장으로 돌아오자 엄마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는 모닥불을 피우고 맛난 저녁을 지어 놓으셨지요. 이렇게 멋진 휴가도 없을 거예요. 보리스랑 바바라는 미피의 생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뭘 만들어주면 좋을까? 바바라가 물었어요. 글쎄, 이제 곧 봄이잖아. 그런데 미피는 아기새 보는 걸 좋아하니까 예쁜 새집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매일매일 새를 볼 수 있게 말이야. 보리스가 말했지요. 우와, 그거 좋은 생각이다, 보리스. 엄마 새를 유인하려면 새집을 밝은 색으로 칠하는 게 좋겠지? 미피네 집하고 아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 거야. 크기만 작게 해서. 꼬마 새 크기에 맞게 말이야. 나한테 미피네 집 그림이 있거든. 보리스는 최고로 좋은 나무 판자 몇 개를 골랐어요. 벽을 만들 판자, 바닥을 만들 판자, 또 지붕을 만들 판자 2개를 말이죠. 보리스는 먼저 설계도를 그렸어요. 어떤 판자를 어떻게 연결해서 박을지 보여주는 그림이지요. 그런 다음 자를 이용해서 판자의 길이를 재고 또 연필로 자를 부분을 표시했어요. 그리고 판자를 움직이지 않게 작업대에 고정한 다음 날카로운 톱 하나를 꺼내 들었지요. 보리스는 연필로 그린 선을 따라 톱을 앞뒤로 움직였어요. 그런 식으로 새집을 만들 판자를 전부 다 알맞은 크기로 잘랐답니다. 그런 다음 못을 박아서 판자를 모두 고정시켰어요. 드디어 멋진 꼬마집이 만들어졌네요. 드릴로 조그만 구멍을 뚫을 거야. 엄마 새가 드나들 수 있게 말이야. 그럼 나뭇가지랑 지푸라기를 물고 와서 이 안에 둥지를 틀겠지? 자, 이제 페인트 칠할 차례야, 바바라. 바바라한텐 여러 가지 색깔 페인트랑 페인트를 칠할 수 있는 붓이 있었거든요. 완성된 새 집은 정말 미피네 집하고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지요. 미피의 생일이 되자 보리스랑 바바라는 새 집을 가져왔어요. 그리곤 마당에 세워졌지요. 생일 축하해, 미피. 보리스랑 바바라가 말했어요. 너한테 줄 선물이 있거든. 이리 와서 봐봐. 새 집을 본 미피는 뛸 듯이 기뻤어요. 우와,
우리 집하고 똑같이 생겼네. 그런데 조금 다른 것 같아. 여긴 문짝 대신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는데? 미피가 말했죠. 새는 문을 열 수가 없잖아. 토끼랑은 다르지. 친구들은 웃었어요. 너희들처럼 멋진 친구도 없을 거야.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지. 이 선물을 보면 엄마 새도 좋아할 거야. 이제 모두 행복해졌네.